안녕하세요, 안미호입니다. 잠깐 재생 속도를 올려보시면 제 유튜버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 유튜버가 성장하려면 영상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 2배속으로 보시면 끝까지 시청하셔도 영상 지속 시간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컨텐츠와 레시피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고 제 유튜브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기본 속도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특별 비법 중 하나인 제 고추간장 소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추간장 소스를 만들어 놓고 파절이 만들 때 기본 베이스로 쓰고, 저도 나름 혼자 살다 보니 자취생의 필수템인 만두 찍어 먹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소 만들기 오래 걸리는 레시피이지만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보관이 가능하며 아마 시간을 들여 만드시고 나면 후회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재료들을 살펴본 후 요리 과정을 보신 후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도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냄비, 큰 냄비, 그리고 큰 냄비에 들어갈 작은 냄비의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접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그람수로 알려드린 후 부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람수로 하는 요리가 가장 정확하며 그람수로 적힌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 조절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한번 살펴보시죠. 미니페퍼 1kg, 말린 표고버섯 45g, 하바네로 10g, 파 100g, 양파 120g, 생강 50g, 통마늘 20g, 다시마 30g, 간장 680g, 식초 600g, 물 610g, 설탕 610g. 이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미니페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파프리카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랑은 조금 맛이 다른데 이따 레시피 분석 때 왜 제가 이 재료를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다 계량을 해왔지만 저울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피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하듯이 부피는 정확한 방법의 요리가 아닙니다. 좋은 레시피는 항상 그람수로 되어 있고 그람수로 되어 있어야지 매번 요리를 할 때마다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미니페퍼 손가락 길이만한 거 32개, 말린 표고버섯 10개, 하바네로 1개, 생강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거랑 새끼손가락만 한 생강, 파 3개, 양파 꽤 큰 거 4분의 1개, 다시마 손가락 뺨 하나 반, 통마늘 한 주먹. 자, 이제 액체들 계량컵으로 얼만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초 1컵, 2컵, 3분의 2컵, 간장 3분의 2컵, 물 4분의 3, 설탕 3컵,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잠시 데펴줘야 되니까 여기다 올리고 재료 손질을 할게요. 재료 손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니페퍼는 이 꼬다리를 따주고 반으로 이렇게 갈라줍니다. 이 레시피의 가장 귀찮은 단계입니다. 다른 재료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씨는 발라주실 필요 없고 이렇게 반으로 갈른 후에 그냥 냄비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페퍼가 손질이 끝나셨다면 말린 표고버섯도 물에 불려줄 필요 없이 그냥 냄비에 넣어줍니다. 하바네로도 반을 썰어주시고요. 냄비에 넣어줍니다. 양파도 그냥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파도 씻어주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마늘도 그냥 이렇게 으깬 다음에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생강은 썰어서 넣어줍니다. 다시마 그냥 여기다 넣어주십니다. 이제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저 냄비가 딱 끓기 전 온도까지만 딱 올라오면 저거를 여기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끓은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끓기 전 온도 한 95도에서 한 100도 사이에 이렇게 온도계가 오르면 이거를 이제 재료를 부어줄 건데요. 그 이유는 끓기 시작하면 간장이 너무 졸여지기 때문에 짤 수가 있으니 우리는 이 맛을 충분히 뺄 수 있는 온도 95도에서 재료를 부어줄 겁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모든 재료가 다 잠기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때까지 저희는 냅둘 겁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보통 이제 식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식은 후 저희는 채로 액체를 다 걸러준 다음에 그 액체를 다시 한번 끓기 전 온도까지 데핀 다음에 다시 또 재료에 부어줄 겁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고추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보통 한 4번 정도 걸립니다. 식는데 몇 시간, 그리고 한 4-5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하니 보통 하루 정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힘든 레시피지만 정말 맛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가 진짜 힘든 과정이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레시피는 다 만드신 후에 6개월을 숙성시키면 사실 맛이 기가 막힌데 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 레시피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만드실 때 더 큰 용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절반은 한 첫 6개월 동안 드시되 절반은 한 6개월 후에 드신다는 생각으로 숙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깊은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다 드시기 전에 또 만드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저 고추간장 소스를 새로 만들 때 그 액체 배합에 그냥 넣어주시면 계속 맛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이 레시피를 분석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시피 분석입니다. 일단 재료부터 살피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레시피의 핵심은 미니페퍼입니다. 미니페퍼는 파프리카 혹은 피망의 작은 버전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파프리카보다는 맛이 굉장히 마일드하고 숨겨진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스윗 미니 페퍼라고도 불립니다. 그냥 바로 먹기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기존 파프리카 끝에 느껴지는 쓴맛을 없앤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고추랑은 조금 다릅니다. 고추 장아찌랑 얼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레시피를 만들 때 파프리카과의 미니페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음식들이랑 튀지 않게 어울리며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오는 향신료입니다. 또 고추 장아찌들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씩 쓴맛이 섞이거나 너무 매운맛이 섞이는데 파프리카를 사용하면 너무 쓰거나 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프리카 과에서도 미니페퍼를 사용하시면 파프리카가 주는 그 깊은 맛의 장점을 살리고 숨겨진 단맛을 가지고 있는 미니페퍼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미니페퍼는 미국에서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미니 파프리카라고 검색하시면 구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바네로 아니면 아바네로라고 불리는 이 고추는 굉장히 매운 고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이 굉장히 독특하여 서양 음식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맛이 독특하고 맵기에 조금만 넣어도
완성된 음식 자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고추 종류를 섞어주면서 이 간장 소스에 레이어를 더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다면 생략하셔도 좋지만 있으면 맛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생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 접하셔서 이 레시피 때문에 하바네로 고추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맛이 궁금하시다고 입에 덥석 넣지 마세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맵습니다. 보통 다시마를 사용할 때 젖은 행주나 젖은 수건으로 다시마의 하얀 부분을 닦아주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 하얀색 성분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더러운 거를 닦아준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이 하얀색 성분은 사실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탐산입니다. 이게 감칠맛을 주는 주 성분이기에 닦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액체 배합을 끓이지 않는 이유는 영상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열심히 계량한 액체 배합이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끓이질 않습니다. 또 너무 뜨거운 온도의 액체랑 재료랑 맞닿으면 쓴맛이 추출될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커피나 차를 추출할 때 쓴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로 추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높은 온도를 이용해야지만 모든 재료들에게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맛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너무 높지 않은 온도인 95도에서 100도를 택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들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지속적인 열을 받다 보면 쓴맛이 나올 수 있기에 부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끓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야채들이 금방 허물어져 오랜 시간 끓이다 보면 간장이 탁해집니다. 또 금방 야채들이 허물어진다고 간장이 탁해지기 전에 야채를 건진다면 깊은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온도를 높여서 부어주는 방식으로 추출을 하는 것이고 야채가 다 허물어졌을 때 이 소스는 완성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스에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양파를 담근 후 돼지고기랑 같이 먹거나 만두나 전같이 간장을 찍어 먹어야 하는 요리에 사용합니다. 또는 곰탕이나 도가니탕 같은 걸 드실 때 고기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짜지 않기 때문에 푹 찍어도 괜찮으며 정말 음식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만들어 보시고 맛을 보면 무슨 맛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구독자분들의 창의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레시피 또한 제가 굉장히 아끼는 레시피입니다. 제가 레시피 영상을 많이 찍진 않지만 제 컨텐츠가 그래도 좋다면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영상들을 배속 없이 봐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